디스크 집중 치료입니다. 그림 보시면 수액, 디스크 바깥쪽 섬유륜 안쪽에 수액이 있고 이것이 팽윤돼서 탈출되고 흘러내리는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팽윤된 상태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고 이쪽이 약해지면서 흘러내리는 경우부터는 환자분들 증상이 많이 심해지죠. 이런 경우를 안 가도록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살짝 언급드렸는데, 이제 그 심한 통증, 마비 이런 거 재발할 때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으로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4번 신경은 주로 허벅다리 앞쪽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까지 저리거나 아프고요. 5번 신경은 대퇴부 옆쪽에서 발등으로 내려가고, 전추 1번은 뒤쪽으로 해서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레벨마다 이렇게 병변이 생기는데, 이게 통증이 보통 6주 정도 했는데도 자꾸 호전했고 더 심해지고 밤에도 많이 불편감 호소하게 되면 수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제 근육이 차차 말라져 가지고 근의 위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면서 한쪽 다리가 유달리 좀 작아지게 된다면은 이것도 근육이, 신경이 눌려서 근육이 마르는 거니까 수술을 고민해야 될 수 있고요. 보행 자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되고, 뭔가 보행기라든지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어야 된다면 이제 운동신경의 마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디스크 보존 치료했는데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재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의 최신 경향, 차종 보시면 최근에는 차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서 전기차로도 넘어가고 있고, 수소차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요. 가솔린과 디젤 차에서는 거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도 줄고, 더불어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가솔린 차에 비해서는 수소차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주도하고 있죠. 세계 1등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건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예전에 척추수술도 가솔린차와 경유차가 있었다면 현재는 이제 수소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옆구리 PLD 내시경이고요. 이게 PSLD,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의 척추 내시경이고, 이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넘어갔고, 이후에 로봇 서저리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수술 자체가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무릎 같은 경우는 마코라고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이제 로봇으로 하고 있는데, 척추술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칼 안 되는 디스크 수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는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 안 되고 수술하는 게 어떤 거냐, 수액 성형술이나 여기 보이는 뉴클리어 텀 같은 건데, 이 보시면 칼 안 되는 수술의 원리에서 환자가 이제 엎드려 있고요. 국소 마취를 하고 관이 들어간 다음에 이 디스크 중심의 수액을 제거하고 가장자리 디스크가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시술인데, 예전에는 이 카이모파판이라고 주고 디스크 자체를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이 있었다가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 좀 사장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술 가운데는 수액 성형술이 제일 유일한 것 같고, 그게 좀 더 발전한 것이 이렇게 옆구리 내시경 PLD,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라고 옆구리 내시경으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이 뒤에 있는 인대를 제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 디스크에 대해서는 PLD가 가장 좀 최소 침입적인 수술 방법이죠. 근데 이게 좀 적응증을 잘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세 침습 척추 수술의 허화실, 허화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잘 알고 가자고 이렇게 넣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편측에 있는 근육은 그대로 놔두고 반대측 병변에 있는 쪽을 근육을 다 정리한 다음 반짝 밀었죠. 이쪽에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수술을 진행한 거고, 이거에서 조금 더 최소침입 가는 게 관을 꽂아서 이렇게 수술 타겟팅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근육은 살아있고 관통해서 하는 거죠. 양방향 내시경은 여기서 좀 더 진행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어서 하는 경우는 시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뼈를 제거하고 반대쪽을 기울여서 정리하는 건데, 현미경 수술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튜블라리 트랙트라고 이런 걸 써서 현미경 수술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열어서 뼈를 직접 노출시키고 갈아서 이제 신경을 보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 근육 자체를 다 열어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채소 침습으로 가게 되면은 관을 넣어서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MIS 테크닉이라고. 척추를 열어서 하는 수술은 대부분 이렇게 근육을 반대쪽으로 밀고 뼈를 노출시킨 다음 수술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최소 침수로 가게 되면은 관을 꽂아서 하는 건데,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관의 크기가 조금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야도 조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현미경인데 이렇게 중간을 열어가지고 관을 열어서 수술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내시경 쪽으로 하는 거죠. 최소 침습 중에 가장 최소 침습적인 수술은 PLD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내시경인데, 그 전 단계로 보시면 요 미세 침습 수술에 튜뷸러리티를 쓰거나 이렇게 열어서 현미경을 보는 수술인데, 이것도 경과가 많이 괜찮긴 한데 작은 차이긴 하지만 이 근육 자체의 손상이 좀 더 적고 뼈를 최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내시경 수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 왔는데요. 척추 질환 수술에서 인공뼈의 유용성. 그리고 저는 사측방 유압술과 내시경 유압술을 위주로 하는데, 유압술 할 때 최종 목적은 뼈가 잘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호를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본인의 뼈를 써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뼈 자체를 떼게 되면 공여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도 생길 수 있어서 DBM이라는 이런 인공뼈를 쓰기도 하고, BMP 같은 골 형성 물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BMP2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는데, 케이지 넣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진 않았고, 후회측, 이거 좀 개복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데, 바깥쪽에 PLF라고 후회측 유압술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데, 유압은 상당히 잘 되는 케이스고, 뼈가 너무 많이 자라나가지고 그 용량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골 유압을 위해서는 이런 인공뼈라든지 BMP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 디스크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지 말라고 버티라고 하는데 얼마간 지켜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제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심평원에서는 보통 6주 정도를 기본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는 4주까지 좀 당겨지긴 했고요. 문헌에서는 12주에서 24주, 그러니까 6개월까지만 경과를 보고 그 이후로 하게 되면 신경이 오랫동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그 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비가 있는 케이스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통증이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는 6개월 안에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하게 된다면 척추 디스크 자체가 골화성 변분도 생기면서 신경을 많이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리 근육도 마비가 되고 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상 호전이 안 된다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생각한다면 안 하고 싶긴 한데, 밤새 아프고 너무 통증이 시달리는 케이스라면은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좀 다른 건데, 협착증으로 10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할지 말지 항상 고민인데 MRI는 꼭 찍어야 되는지요? 아까 제가 MRI 챕터를 보여드렸는데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이증이 있는 케이스도 움직임이 있는 레벨 말고 그 윗레벨도 협착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로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고, 막상 찍어봤을 때 신경관은 괜찮고 추간구멍 막혀 있다든지 혹은 암이라든지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밀검사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꼭 MRI를 찍겠다, 그래서 나는 버티다가 마지막에 찍겠다고 하신 분도 있긴 한데, 척추 MRI는 내 허리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촬영해 가지고 정확하게 본인의 허리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양방향 내시경과 한방향 내시경의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는 내시경 서전들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조금 많습니다.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데 그 이유는 좀 현미경 수술과의 그런 연계선상에 좀 편의성이 있고요. 접근 가능성이 좀 높고 다양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추가적인 기구를 막 사야 되진 않아서 경영상에 도움이 좀 돼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환자분 경과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은 들어가는 물길로 다시 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시야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유압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최소 침습 수술에서는 가장 1등이긴 하지만 그 병원의 여건상 그리고 의사의 그런 선호도상에서 한방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수술적인 기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근육을 최소한으로 절개하고 뼈를 최소한 절개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목표고, 그 다음에 기구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수술 시야나 그 방법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장단점이 각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예전에 한방향 내시경 하다가 넘어왔긴 했는데, 양방향 내시경만의 고유한 장점이 있는 게 있고 한방향 내시경도 장점이 있는 수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교하셔가지고 내가 수술을 어느 부위를 받는데 어느 게 좋을지는 그 담당 주치의와 좀 상의해 보시면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 현미경 수술이 완벽하고 내시경 수술이 부족하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는가요? 외래에서 흔히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수술이 완벽하고 내시경 부족하다. 물론 이제 그 현미경 수술이 완벽한 게 아니고 그 수술을 이제 현미경을 완벽하게 하시면 완벽한 수술이 되는 건데, 그냥 기구가 있더라도 어느 사람이 쓰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내시경 수술도 잘 하시는 분이 하면은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감압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현미경 수술은 단점이라는 부분에 좀 칼을 좀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 주위에 정확하게 보이는 병변이 내시경보다 좀 작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둘에 대해서는 좀 비교하셔가지고 제 영상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시경 수술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구의 다양성. 원래 현미경 쓰는 기구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시경의 장점이 시야와 출혈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도 여러 장점이 있으니까 양방향 내시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한 수술이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리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허리 수술 후에 생기는 게 이제 운동신경마비, 그리고 마미총, 그리고 염증, 그리고 그다음에 혈종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요. 마비를 줄이려면은 일단은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술자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견인하는 그런 강도를 본인이 측정할 수 있거든요. 보조자가 도움을 안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좀 합병증이 줄어들 것 같고, 마미증후군도 신경을 많이 젖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과하게 견인하는 것 자체가 신경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젠틀리하게 술자가 주도하에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혈종 같은 경우는 출혈성 경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술장에서 다 피를 다 잡고 나오는 건데, 내시경 같은 경우도 피가 나면 시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지혈제랑 그리고 RF 디바이스를 써가지고 지혈하고 나온다면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염증 가능성 같은 경우는 많이 수술하면서 세척하는 게 필요한데, 내시경은 그런 것 자체를 다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염증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미경을 하시더라도 세척을 충분히 하고 하면은 그런 가능성 많이 줄어드니까 어쨌건 수술 도중 그리고 수술 이후에 물로 이제 생리식염수를 많이 씻어내고 나오면 염증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